예, 그러면은 이제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들으신 에너지의 각 부문별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들으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질문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일부를 듣다 보니까 플로어에서도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각 연사별로 제가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고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대 이영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AI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서 AI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AI가 발전의 감에 따라서 과거에는 하지 못할 수밖 그러니까 못했던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현규입니다. 일단은 그 AI라는 요소를 지금 쭉 아마 앞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산업 쪽에서 AI를 어떻게 쓰느냐를 봤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예측 기술들이에요.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예측보다는 현장에 대한 판단, 식별이나 인식이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산업 쪽에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예측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측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가 사실은 불의의 사고라든지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에너지, 특히나 뭐 강전에 해당, 여기서 주로 다루는 강전에 해당되는 것들은 발전에서부터 송배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 위험이라는 요소를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나 또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는 이런 쪽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AI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소들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좋게 되거든요. 이런 것 중에 지금 사실상은 예전엔 거의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쿨링 같은 경우 PUE라는 형태를 써서 실제로 전력을 입력했었을 때 입력한 양 중에서 쿨링 시스템 쪽에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숫자가 커지는 형태인데 요즘은 그 효율이 이제 2에서 1단위로 넘어가다 1.5까지 넘어가서 이제 1에서 가까운 수치까지 가능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이제 대류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체적인 쿨링에 관련될 수 있는 것을 전기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최소한의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함으로써 AI 기술로서 그걸 실시간에 상황에 맞춰서 제어를 함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쿨링에 예전에 뭐 구글에서 딥마인드가 개발을 해가지고 쿨링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끔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1점 초반대에 그런 PUE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AI가 들어감으로써 가능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G사의 썸씽을 대체했던 부분도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는 그 부분을 손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한수원의 장유연 그룹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체코 원전 수주 아주 큰 성과를 내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발표자를 보면 AI가 이제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제 매우 중요한 미래 기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 조기 경보나 현장 모니터링 등 주로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기로 봤을 때는 설계단부터 운영 그리고 후처리 등까지 전반에 걸친 AI 중심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기자재 단위에서의 그 국가 간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도면이라든지 이제 원전에서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AI가 이제 활용되는 미래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더 고민을 하고 계신지 미래 모습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체코는 사실 뭐 저희 회사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노력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라서요. 뭐 저희는 이제 주계약자 역할을 하는 거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은 우리나라만큼 오랫동안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지어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이제 예전에는 좀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짓지 않아서 거의 서플라이 체인이
그 끊겨 있는 그런 나라가 꽤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조심스럽게 어떤 기여를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그 시장이 만들어질까 좀 고민해 본다면 예를 들면 ISMR처럼 이제 조금 더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성이 높은 그런 특수한 형태의 그런 미래형 원전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공장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주고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원격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진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은 노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경수로도 있고 중수로도 있고 그다음에 고리도 발전소가 다르고 또 신형 원전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운영의 노하우 또 건설의 노하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통일돼서 오퍼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잘 체계가 갖춰져서 이제 새로운 노형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 자체 조달을 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80년, 100년을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80년, 100년 동안 같이 가야 될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기업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시는 어느 정도의 그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에코시스템이 디지털이나 AI로 묶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그게 이제 새로운 마켓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와주고 원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최종 툴은 AI가 될 텐데 그 AI를 쓰기 위한 데이터는 다 한국에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이제 자산이 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들이 규제기관 전 세계적인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서플라이 체인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마 그게 이제 오너스 그룹을 같이 만드는 게 디지털과 AI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예, 다음은 그러면 전력거래소 최영민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전력 개통의 확충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이 해결해야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방향성 측면에서 오늘 발표해주신 AI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전력 개통의 가장 큰 이슈는 그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전환이 아니라 거대한 전환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진 게 가장 큰 게 이 변동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뭐 구름이 지나가면 이제 출력이 줄어들거나 막 이런 국지적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뭐 전라도 쪽이죠. 전라도 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걔가 가진 설비가 이제 인버터 설비다 보니까 그 전력전자 기기들이 전력 계통에 많이 붙게 되는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발전기부터 시작해 갖고 765, 345 이렇게 하는 저희 나름의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뭐 프로슈머라는 개념들도 도입을 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법의 운영 패턴을 저희들이 찾아야 된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기술이 그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전력계통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을 미팅을 해봐도 그렇게 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티컬 시스템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들이 조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가 그런 영역들이 좀 작다 보니까 예, 조금 그 도입하기를 갖다가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북미 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피직스 기반의 그러니까 물리 법칙 기반의 어떤 그런 그 AI들을 갖다가 좀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저희들 같은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실시간 운영뿐만이 아니라 계획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들이 내는 결과나 또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좀 모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도움들을 갖다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코드 테크놀로지스의 이효섭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생에너지가 계속 이제 이슈가 됐다고 말씀을 앞에서도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아이덤스 플랫폼이 향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간헐성과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덤스에서 그 AI로서 불확실한 그 변동이 심한 날, 이제 아까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혹은 그런 날, 그런 시간대에 지금 어떻게 AI가 기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또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AI라는 게 다양한 뭐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AI의 가장 큰 그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저희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한 예측값을 볼 때 그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대충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으면 태양광 발전이 그 싹 사라질 거는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창기에 시스템을 공급해서 운영할 때 발전기 한 20여 개의 저희가 예측값을 제공하다가 지금은 한 1,300여 개 정도 뭐 한 거의 2기가 넘는 용량에 대해서 예측값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력은 거의 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뭐 AI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뭐 구름의 영상 이미지들을 그 뭐 기상청에서 가져오는 영상 이미지들, 그리고 날씨 예보가 계속 갱신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조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어떤 기상 정보들, 그리고 그걸 기반한 뭐 정말 많은 발전소들에 대한 발전량 예측, 이런 것들을 갱신해 나가고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최적인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늘을 보고 이게 뭐 발전량이 줄겠는데 아닌 것처럼 시간에 따른 이제 가격 시그널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사람이 보면 또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때 충전을 좀 해야겠구나, 방전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연속적으로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수천 개의 발전기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어떤 그 능력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현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면은 사람보다 뭘 더 잘한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스테이블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정말 많은 설비들 그리고 많은 환경들에 대해서 그 인간만큼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판단을 지속적으로 그 어떤 이제 오류 없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남궁주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그 인식 전환, 아까 이제 탄소 배출량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는 그 플랫폼으로서 엄청난 가입자와 이용률 달성을 하고 계신데요. 최종 소비에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싱스 플랫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런칭한 지가 꽤 되셨기 때문에 사용자 유저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피드백 받은 부분 중에 가장 만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좀 더 앞으로 이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게 이제 앞으로 플랫폼의 발전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하는 게 동시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 요금이 한 5만 원대, 6만 원대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그 AI 절약 모드로 에어컨 하나 가지고 한 4천 원 이상 한 달에 아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자부심을 느꼈고 남편으로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소비자 칭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한 좋은 피드백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국내에서 DR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입 과정과 어떤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귀찮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높고 이제 그런 걸 같이 개선해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책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고 소비자 인식도 중요하고 뭐 한데 이게 다 호흡을 맞춰 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유관 부서 정부 포함해서 계속 얘기 중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부 들으시면서 질의하시고 싶었던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오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연사분들 발표 다 너무 잘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5분이나 이제 10분 전력 수요 예측할 때 지금 현재는 칼만 필터로 했는데 차기에는 이제 TCN 기반으로 한 AI를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이제 5분, 10분으로 단기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30분, 1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긴 텀으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급해 주셨지는 모르겠지만 이 1시간이나 이런 단위가 길어질 때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졌을 때도 이제 차기 모델이 더 예측력이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간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EMS가 하는 실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1시간까지만 예측을 합니다. 5분 단위로.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거는 10분 예측을 쓰거든요. 그걸 이제 TCN으로 한 거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던져주셨던 예를 들면 1시간 단위의 24시간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I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예측을 하는 게 단기간 예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길게 이제 하루 전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달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기 삼성전자 쪽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를 이제 항상 이제 모집을 이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나 수용가의 이제 어느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든지 그리고 각 디바이스별로다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게더링을 할 때 어떤 이제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떤 아직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가 하고요. 예, 그 부분은 그 스마트띵지 에너지를 처음에 가입하실 때 거기 이제 본인이 내 개인 정보를 삼성전자에 공유하겠습니다라는 그걸 서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괜찮은데 저희 쪽에 붙어 있는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쉽게 용인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에너지 서비스 얘를 좀 더 이게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쌓은 데이터는 아닌데 외부의 무슨 정부 기관이든지 다른 뭐 파트너사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하진 못하고 있죠. 예.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일부 세션을 들으면서 그 에너지와 AI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 이슈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디지털이 앞으로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또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